안녕하세요. AI 은퇴 준비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회원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회원님은 은퇴까지 몇 년이 남으셨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회원님께 해당하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30분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제 다섯 개 연령대에 대한 처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본 분석은 코어시스 2024년 한국 평균 가계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의 실제 상황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싶지만 제가 대시보드 화면 주소를 알려드리면 여기에 회원님들의 개개인의 재무 정보를 입력하셔서 분석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회원님들께 진단을 한 결론을 내려보면 다섯 가지 연령대 중에서 90세까지 자산이 버티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5대 1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65세에 이르러서 20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4,400만, 30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500만 원, 40대만 플러스 6.73억 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50대는 2.99억, 그리고 60대에는 5,300만 원 정도가 자산으로 남습니다. 이게 진단편의 결론입니다. 처방 없이 평균 수치로만 기다리면 은퇴 준비를 위한 답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상을 듣는 시청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은퇴 준비가 충분히 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다섯 연령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20대 회원님부터 60대 회원님까지요. 연령대마다 처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대 회원님께 드리는 처방을 50대 회원님께 드리면 도움이 안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님께 해당되는 연령대만 보시면 됩니다. 영상 설명란에 챕터를 달아두었으니까 바로 이동할 수 있고요. 자, 그럼 20대 회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대 회원님부터 짧게 갑니다. 시간이 무기이니까 그렇습니다. 20대 회원님은 현 본 분석에서는 26세로 잡았습니다. 연소득은 3,550만 원, 저축률은 24.5%, 월 저축 72만 원입니다. 이대로 가면 65세에 마이너스 4,400만 원, 그리고 평균 저축 6만 원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90세까지 가려면 저축률이 67.5%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월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연소득의 67%를 저축한다는 것,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 저축으로는 답이 없는 거고요. 운용 방식과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가 처방입니다. 20대 회원님이 오늘 시작하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IRP 신규 가입을 하는 겁니다. 회사 제도와는 무관합니다. 본인 명의로 IRP 계좌를 하나 만드시고 월 5만 원만 자동 이체하시면 됩니다. 30년 복리로 약 5천만 원이 되고요. 5만 원이면 회원님 한 끼 식사값에 불과합니다. 둘째는 세액공제를 챙기는 겁니다. 20대 회원님 연평균 소득 3,550만 원이면 16.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 5만 원만 넣으셔도 연 9만 9천 원 환급받을 수 있고요. 여유가 되시면 한도까지 풀 활용하셔서 900만 원 넣으시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운용은 단순 룰로 적용합니다. 20대는 자산이 크지 않으니까 AI 자율 운행까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 0.1% 이하인 인덱스 ETF 하나로만 충분합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확인만 하십시오. 20대 회원님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30대로 넘어가시면 복리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30대 회원님 차례입니다.
결정해야 될 게 좀 많아지는 그런 그 시기이죠. 30대 회원님 평균은 35세로 잡았습니다. 연소득 6,030만 원, 월 502만 원, 그 저축률은 30.7%로 월 154만 원 저축 중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도 65세에 가면 마이너스 2,500만 원이 됩니다. 월 502만 원을 버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5세에 이르러서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20년, 노후자금이 잠식됩니다. 두 번째,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월 100만 원 이상이 65세까지 계속 빠져나갑니다. 셋째는 필요저축률 49.4%입니다. 월 248만 원을 저축해야 됩니다. 지금의 1.6배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로는 그 회사 DB만 그 운용을 하면 평균 4.04%의 그 수익률만 얻을 수 있습니다. 복리 효과가 상당히 약하죠. 그런데 다행입니다. 그 세 가지 처방으로 필요 저축률을 49.4에서 31.9%로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처방은 회사 제도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회사가 운영하는 그 회사가 선택한 DB로만 그 운영을 하는 거죠. 회사는 그대로 두시고 IRP를 본인 명의로 신규 가입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별도 확보가 핵심이고요. IRP에 매월 25만 원만 자동 이체해도 연 300만 원이 됩니다. 30대 평균 소득이 5,5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공제율은 13.2%, 환급액은 연 39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을 저축을 하시면 30년 후 IRP에만 약 5천만 원이 추가로 쌓입니다. 만약 회원님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16.5%가 적용돼서 환급액이 연 49만 5천 원으로 더 커집니다. 이건 그 본인 금액명세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DC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DC 즉시 신청을 하십시오. DB 4.04%에서 DC는 5.18%의 수익률이 개선이 됩니다. 이 1.14%포인트 차이가 평생 따라갑니다. 여기에 IRP까지 추가하시면 IRP는 평균 5.86%로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DC와 IRP를 합치면 30년 후에 평균 1.2억 원 차이가 납니다. 회원님, 회사가 어느 쪽이냐? 인사팀 한 통이면 5분 안에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처방은 세액공제 풀 활용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연 9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율은 두 가지인데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이를 초과하면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5,500만 원 이하의 회원님이 연 900만 원 한도를 채우면 환급액은 무려 148만 5천 원이 됩니다. 매년 받는 실질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년 누적하면 4,455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을 다시 IRP에 재투자하시면 6,8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중도 해지하면 공제액이 추징이 된다는 겁니다. 16.5%까지 그 가산세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IRP는 쉽게 빼지 못하는 돈, 그 자리에 두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한도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매년 한도와 공제율이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 방식 선택입니다. 30대는 직접 선택보다 자동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AI 자율은 제가 개발한 AI 에이전트 모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균 수익률이 2 내지 4%인데 100서 기준 가입자 절반이 평균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이 이 절반에 안 된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TDF나 디폴트 옵션 아니면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의 위험자산 비중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시면 연평균 5% 내외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만큼 시장 신호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AI 자율 에이전트를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46개 에이전트가 14가지 변수를 분석하는 거고요. 평균 연 6% 이상 시장 신호를 확인하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안전한도까지 걸어둡니다. 30대는 자산이 본격적으로 쌓이는 시기입니다. 단순 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대 회원님은 여기까지 40대로 가시면은 위험자산 비중 65% 전환 시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AI 자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뭔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46, 14, 4만 보시면 됩니다. 46명의 분석가, 그러니까 컴퓨터 에이전트가 한 팀이 돼서 한국, 세계 경제 신호 14가지를 함께 봅니다. 금리, 환율, 물가, 고용 같은 게 여기에 포함되고요. 분기마다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회의를 열고 이웃님 연령대에 맞는 위험 한도 내에서 자산 비중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위험 한도는 4단계로 나뉘는데요. 20, 30대는 70%, 40대는 새로 만든 60%, 65%, 50대는 60%, 60대는 50%까지 주식 금처럼 흔들리는 자산에 둘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안전자산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매분기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실행하고 18개 ETF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제 40대 회원님 차례입니다. 진단편에서 유일하게 풍년이었던 바로 그 연령대입니다. 40대 회원님 평균은 45세입니다. 65세에 6.73억 원의 자산을 이룰 수 있고요. 5개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90세까지 괜찮은 그런 연령대입니다. 왜 40대만 풍년이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쌓인 자산이 있고요. 복리의 원금이 충분히 큽니다. 두 번째는 주택을 마련했기 때문에 주거 안정화가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50대 진입 전에 마지막 환금기로서 20년 복리 환급 시간이 확보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연소득 6,450만 원, 저축률 28%, 필요저축률은 10%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저축을 줄여도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풍년을 지키지 못하면 50대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40대에는 세 가지 처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처방은 락 65입니다. 락 65라는 것은 위험자산 비중을 65로 전환시킨다는 겁니다. 20대와 30대에는 70%를 적용을 했고요. 위험자산 70% 변동성을 감소하면서 상승을 최대한 잡은 겁니다. 그런데 40대에 들어가면 65%로 5%포인트 낮춰야 됩니다. 변동성은 2 내지 3% 정도 줄어듭니다. 기대 수익률은 약 0.3%포인트 낮아지지만 그만큼 안전해집니다. 왜 40대에 전환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로 인한 회복 시간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자산이 충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수익보다 유지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그런 구간입니다. 회원님이 원하시면 제가 개발한 웹에서 시스템이 회원님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매핑을 해주니까 회원님이 직접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웹 주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합산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회원님 단독 한도는 연 900만 원이고요. 환급 148만 5천 원이라고 30대 처방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IRP나 연금저축에 가입이 가능하시다면 배우자도 별도로 900만 원 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산하면 1,800만 원, 환급은 297만 원이 됩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20년간 누적하면 약 5,940만 원의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걸 다시 6%로 재투자하시면 연 약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노후의 1년치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고 가입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외벌이 가구는 단독 한도만 가능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처방은 부채 정리 우선순위입니다.
40대 회원님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추가 저축에 집중하다가 고금리 부채를 방치하는 겁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부채 금리가 기대 수익률보다 높으면 부채 상환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용대출 카드론 연칠에서 15%로 추정이 되는데요. 추가 저축보다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담대 중도 상환. 연 4 내지 5%인데요. 여유 자금의 일부만 상환하시고 저축은 평행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 저축과 투자인데요. IRP 한도를 풀 활용하신 그 다음에야 IS나 연금 저축으로 가시면 됩니다. 40대 회원님은 여기까지고요. 50대로 가시면 마지노선, 5년 모자란 현실과 만나게 됩니다. 50대 회원님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노선이거든요. 50대 회원님 평균은 55세입니다. 진단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65세 자산이 2.99억 원, 90세까지 못 가고 85세의 자산이 고갈됩니다. 5년 모자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금이 월 156만 원 들어오는데 생활비가 266만 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월 110만 원씩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50대 위기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필요저축률 29%, 월 147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비와 충돌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단순 룰, TDF의 글라이드 패스를 적용한 룰은 시장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세 가지 처방으로 필요한 저축률을 29에서 0.1%로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격차 28.9%, 5개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효과입니다. 50대에 대한 처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위험자산 비중을 60%에 맞추는 AI 자율 운영을 선택하는 겁니다. 50대 회원님께 가장 큰 효과의 결정입니다. 단순 룰로 가면 필요저축률은 29%, 월 147만 원을 저축해야 되는데요. 같은 회원님이 위험자산 비중 60%를 적용하고 AI 자율로 운영하시면 필요저축률은 0.1%로 떨어집니다. 월 1만 원 수준이고요. 격차는 무려 28.9%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위험자산 비중이 60%의 핵심은 연금 저축에서 적용되는 그런 비중입니다. AI 자율의 핵심은 매크로 14가지 변수를 분기마다 분석하고 46개 에이전트가 합의한 결과를 위험자산 비중 60% 안에서 비중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TDF의 단순 룰보다 시장 신호 반영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산으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격차 28.9%포인트는 백테스트 기준입니다. 실제 결과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수령 시점입니다. 50대 회원님이 곧 결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조기 수령입니다. 60대부터 받으시면 평생 30% 감액이 됩니다. 70%만 받는 거죠. 건강이 우려되니까 즉시 현금이 필요하신 회원님께 맞습니다. 그런데 정시 수령하면 65세부터 100% 받으시는 게 평균적인 회원님의 선택입니다. 다음은 이제 연기 수령인 경우인데요. 70세까지 미루시면 36%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136%더 받게 됩니다. 여유 자산이 있고 장수 가족력이 있는 회원님께 아주 유리합니다. 손익분기점은 78세이고요. 그 전에 사망하시면 조기 수령이 유리하고 이후까지 사시면 연기 수령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입니다. 정답은 회원님 건강 상태와 가족력입니다. 일찍 결정해 둘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 다운사이징과 의료비 별도 계좌입니다. 먼저 주택 다운사이징 세 가지 질문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현재 자가 시세가 7억 이상인가? 그렇다면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이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3억 차이가 노후자금 플러스 3억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둘째, 자녀 독립이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진다면 소형 평수로 이전하십시오. 관리비와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셋째, 60대 진입 시 주택연금 가입할 의지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자가를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운사이징하면 주택연금 수령이 훨씬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의료비 별도 계좌를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바에 하면은 평균 65세 이후 누적 의료비가 약 5천만 원입니다. IRP에서 분리해서 따로 적립하시고 실손과 암보험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인출 시에는 비과세 혜택 활용도 가능합니다. 50대 회원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60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급 처방이 필요한 그런 나이대입니다.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응급 처방이 그러한 연령대입니다. 60대 회원님 평균은 65세로 잡았고요. 진단편 결과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구간이었죠. 자산이 플러스 5,300만 원, 은퇴 3년 만에 바닥이 납니다. 68세에 고갈된다는 뜻이고요. 연금이 월 100만 원 들어오는데 생활비가 266만 원 나갑니다. 월 부족 166만 원,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60대 회원님께서는 자산 축적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더 모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세 가지 응급 처방을 말씀드리는데요. 월 부족분 166만 원을 41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시는 60대 회원님은 90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응급 처방 첫 번째, 주택연금 활용입니다. 5억 자가에 65세에 가입하시면 월 125만 원을 종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잔여 자산은 상속도 가능합니다. 응급 처방 두 번째는 4% 안전 인출률입니다. 자녀 자산 5,300만 원의 4%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8만 원을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보전하면서 인출하는 룰인데요. 윌리엄 벤젠이라는 사람이 1994년에 제시한 것으로 30년 인출해도 원금이 남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적용하시면 월 플러스 143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월 부족분 166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부족분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처방까지 합치면 흑자 전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연금은 자가가 있어야 가입 가능하고요. 전세거나 자가가 없으신 분은 다음 슬라이드의 세 번째 처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처방은 생활비 압축입니다. 목표는 월 266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46만 원 줄여보는 겁니다. 외식을 10만 원 줄이고요. 주 1회를 주 2주 1회로 통신구독 8만 원도 한번 줄여보고요. 요금제 변경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용 사용 비용도 한번 줄여보시고요. 대중교통 전환이 가능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13만 원, 불필요한 보험료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출운영, 우염자산 비중 50%의 채권 사다리 전략입니다. 자녀 자산 5,300만 원은 우염자산 50% 상한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1년, 3년, 5년 만기 채권으로 분산하면 됩니다. 현금성 1년치는 별도로 분리해 두십시오. 인출 단계에서는 시퀀스 리스크 회피가 최우선입니다. 시퀀스 리스크가 뭐냐면 진입을 할 때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출 초기에 큰 손실이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세 가지 처방을 모두 합치면 월 부족액이 166만 원이 월 부족 166만 원이 23만 원의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5개 연령대를 한 장에 정리하겠습니다. 20대 회원님은 시간이 무기입니다. IRP 가입과 단순 룰로 월 5만 원이 5천만 원이 됩니다. 30대 회원님은 복리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DC 전환과 세액공제로 필요저축률을 49%에서 32%로 낮출 수 있습니다. 40대 회원님은 마지막 환금기 위험자산 비중을 65%로 두고 부부 합산 한도로 풍년을 유지하십시오.
50대 회원님은 마지노선으로 위험자산 비중 60%에 AI 자율로 필요저축률을 29%에서 0.1%로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효과입니다. 60대 회원님은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회원님이 오늘 시작하실 첫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20대 회원님, IRP에 가입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30대 회원님,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DC로 퇴직연금을 전환 가능할지 확인해 보십시오. 40대 회원님, 부부 IRP 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50대 회원님,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60대 회원님, 주택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들어가 보십시오.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회원님의 첫 한 가지만 오늘 끝내시면 일단 준비는 된 겁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AI 자율 그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그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주소를 개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